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시작부터 꼬이네요.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4월 3일 4월 첫째 주 수요일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저희 빡행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을 텐데, 오늘이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하는 날입니다. 네. 어떻게 알았냐? 저 복장 한번 보세요. 남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셔츠가 와이셔츠가 아니라 일반 그냥 셔츠죠. 남방이라고 어르신들은 남방이라는. 예. 오늘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하러 갑니다. 네, 오늘은 대전에서 출발하고요. 업무적인 얘기보다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해드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저 차량 지금 운전자석 공기압이 좀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 오늘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어차피 오늘 이제 평가 끝나고 올릴 거라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 저는 대전에서 천안에 있는 천안 아산 도고라고 하죠. 도고 쪽에 있는 그 캠코 인재개발원으로 갑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통신분과고요. 제가 행정사지만 정보통신 분야, 그러니까 ICT, IT, ICT 뭐 그냥 통칭 IT라고 할게요. IT 쪽에 제가 전문인 거는 아마 대략적으로도 아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오늘 평가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도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보통 하는 건데, 매년 평가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갱신, 일종의 갱신이라는 개념, 뭐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갱신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에 평가위원들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제 뭐 집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수하면 이제 수료증이 인터넷으로 이제 발급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경력증명서하고 제출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장 가서는 제 신분증으로 최종 이제 평가위원을 확인하게 돼 있고요. 이런 절차 없이는 이제 평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창업진흥원의 예창이나 초창 또는 뭐 일반인 분들이 예창패, 초창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좀 쉽게 표현하죠. 뭐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여타 R&D 정부 지원 사업에 비해서 평가위원 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 대표님들도 많고, 그리고 뭐 학교 뭐 교수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이제 박사분들도 있는데, 예, 굉장히 풀이 다양하다. 그리고 뭐 저와 같은 동종업계 행정사분들도 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평가위원은 어떻게 이제 평가위원이 되지 했을 때는 창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을 매년 뽑아요. 연말에 아마 신청할 거예요. 연말 연초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청하면 돼요. 자격사항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입력하면은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메일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지원해주는 만큼 여러 군데에서 아마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풀이 충분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각 분과별로 예,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전 교육이 있어요. 사전 교육하고 뭐 점수는 뭐 얼마나 주고 뭐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일종의 유의 사항이죠.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하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뭐 저희도 SNS 그러니까 소셜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 이제 법인에 대해서 행정사법인 민행24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뭐 다양해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초창 관련돼서 뭐 여러 군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뭐 우연찮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확인해서 줬던 사항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대면 평가 대비해서 자문을 했다. 그리고 또 뭐 발표할 때 뭐 시나리오 써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나 봐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가 뭐 블로그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컨설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의 컨설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나리오 잘 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물론 발표평가 현장에서 속된 말로 어버버버버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뭐 써서 오든 읽어주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위원들도 거의 반전문가들이에요. 분야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는 5명의 평가위원 중에 4분이 다 업체였어요. 업체 대표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 다 반전문가예요. 반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써준 대로 읽어준다고 소용없어요. 설명은 어차피 이제 물론 깔끔하게 떨어진 건 좋죠.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질문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를 떠나서 발표 평가할 때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제가 저희 빡행이 올린 유튜브에 보면 아마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올려놨는데 첫 번째 서면 사업 계획서를 항상 평가위원들이 당일날 다 봐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죠. 몇십억, 몇백억 하는 사람들 하는 평가들, 뭐 제가 지난주에 갔던 평가들이 몇백억짜리들이 있죠. 이런 건 일주일 전에 줘요. 사전 심사할 수 있게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산이 적기도 하고 워낙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평가하잖아요. 오늘 가서 오전에 한두 시간, 아마 점심때까지 시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그때도 시간 안 돼서 못 보면 이제 평가할 때 그 노트북에 이제 파일을 제공할 건데 그걸로 봐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때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억짜리 보통 사업들이 다 이러거든요. 좀 규모 작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래요. 미리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당일날 거의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들이 보고 싶은 거 내용 위주로 봐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서면평가 자료하고 대면평가 자료에 대해서도 그때 좀 봐야 될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깊이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임팩트 있는 질문을 꺼내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A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 이거 왜 이걸 하게 됐지라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을 쭉 읽어봐서 이렇구나 하면 질문거리가 줄어드는데, 이제
당일날 보는, 그러니까 당일날 평가위원들이 보고 평가하는 이제 면접장에서는, 대면 평가 면접장에서는 그거 볼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이 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외의 질문이, 변수 질문도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 뭐 잘 쓰면 좋죠.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써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평가표 꼭 봐라. 평가표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PPT 자료에 표시도 하고, 네, 내용도 강조할 부분 강조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없이 막연하게 컨설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창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R&D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하기에는 현저하게 예산이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초창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받아봐야 6, 7천이에요. 뭐 말은 1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평균 6, 7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뭘 하죠? R&D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 한 사람 뽑아도 인건비 주고 나면 끝인데 절반이 나가는데 거의.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에서 들어오실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도 뭐 TRL 67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TRL 78, TRL이 뭔지 아시죠? 예. 기술 성숙도 보통 이제 TRL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발됐느냐 이거예요. 그럼 7, 7단계가 거의 시제품 단계고 8단계는 거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준비하신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긴 이 유튜브 이렇게 올려도 끝나고 난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분명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제 유튜브는 꼭 보셔야 돼요. 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 기술이 최고로 보이거든. 내가 분명히 왜 평가위원들이 몰라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기술을 우리한테 어필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근데 본인의 기술조차도 평가위원들한테 어필을 못한다? 그러면은 누가 본인 기술을 사줄 수 있을까요? 그죠?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안 사주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뭐 브이로그처럼 약간 그렇게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동 간에, 어차피 제가 이동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론 필요하면 끊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가할 때 좀 잘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시장 조사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문서상 표현하면 우리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창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기술 시장에 있냐 없냐, 쉽게 표현하면 이 기술 시장에 있어 없어. 자, 뭐 없으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죠. 자, 근데 기술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전하신 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근데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A하고 B는 엄연히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르죠. 다른데
그 기술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구현하는 방법이 되고 비슷하면 유사 기술로 분류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술이 뭐 새로워요, 뭐 정말 우수성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막 고집할 이유가 없다. 진짜 새로운 거면 아마 평가원들도 뜨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90% 아니야, 90%가 뭐야, 95% 이상, 더 올릴까? 98%가 여러분들 나오는 제시하는 기술이 굉장히 신선하진 않다. 이거 너무 이거 좀 센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여태까지 평가 들어가면서 와, 이거 신선하다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 막 너무 좋은데 왜 니네 모르냐 이렇게 우길 이유가 없다. 왜? 심사위원들도 하루 이틀 평가해봤겠습니까? 물론 대개 심사위원들 중에 아마 처음 평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행정사들도 사실 이제 좀 이런 우리 다른 거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업무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죠. 커리어가 필요해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선할 수도 있어요. 안 해본 거 이거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빡행은 어지간해서는 신선하다는 거죠. 신선하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손꼽힐 정도 된다.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손꼽혔던 몇 가지 아이템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다. 뭐 일단은 뭐 어떤 솔루션의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름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 뭐 부동산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집 구할 때 쓰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벌써 언제죠? 2015, 16년 정도? 그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공기술, 뭐 데이터 활용, 뭐 이런 경진대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하러 갔을 때 이제 또 있었죠.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아마 거의 신선하진 않으니까 신선하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영상 이제 끝난 다음에 내가 신선하다고 우겼다면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우수성은 창의적인 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수성은 뭐냐면 자, 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시장에 있네, 그죠?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사 서비스들 여러분들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우위가 있는가, 비슷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뭐 일종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 아니면 진짜 획기적인 뭔가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걸 차별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수성과 차별화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평가인데 평가하다가 그 유사 기술이 있나 없나 검색해보거든요. 저는 검색해봐요. 저는 바로 현장에서 그냥 어차피 노트북 다 주기 때문에 저는 검색해봐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든지. 그럼 그거하고 무슨 차이냐고 돌려서 물어보죠. 그러면 별반 차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유사 기술, 그러면 이거는 뭐 차별성이 없네 하고 저는 거의 최하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평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복장은 어떻게 입고 오셨을까? 제가 지난번에 발표 평가, 대면 평가 대행할 때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꼰대 같은 마인드긴 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대전 IC 나왔습니다. 꼰대 같은 마인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러 왔네요. 근데 속된 말로 후질근한 옷 입고 와서 발표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갈까요?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죠. 네. 가급적이면 오늘만은 속된 말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양복도 좀 입고 구두도 한 번 더 닦아서 가고, 그 다음에 발표평가장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가서 다시 머리 손질 좀 해보고 뭐 틀린 거 없나, 그럴 필요가 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연령 있으신 분들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젊기 때문에 또 캐주얼하게 입어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엄연히 평가입니다. 평가예요. 여러분들한테 국가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갚지도 않아도 돼. 보조금성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뭘 믿고 줘요? 아이템만 믿고? 물론 아이템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획기적으로 좋은 거면 당연하겠죠.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숙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보게 된다고. 왜?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달라요. 급에 따라서. 1억 언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거든요.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표가 좀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지, 대표자의 의지나 정확하게 시장을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업화를 할 건지, 이 내용이 거의 핵심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빡행이 많이 평가가는 이제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분위기가 동하진 않아요. 그거는 진짜 평가위원들도, 물론 이제 우리 예창이나 초창 평가위원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시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평가위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 각 분야에. 또 그냥 두루뭉실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그 한 기술에 대한 분야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가위원 8명, 9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죠? 7명, 뭐 적으면 7명, 8명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요. 빡행도 저는 표준화,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인증 분야에 저는 전문가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획 쪽은 재난안전이지만 평가할 때는 표준화, 다시 한번 기술 사업화, 인증 분야에 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루두루 다 봐야 되지만 고가나 워낙 고액의 R&D는 각자의 분야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보는데 진짜 자동차 기술의 보안 파트, 또 인공지능 기술 파트, 비전 파트, 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파트 담당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질문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굳이 표현하면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한테 감동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작년에 우리 평가할 때 비주얼적인 것도 항목 했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템은 그렇게 근데 이런 분위기인데 대표자분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비하하거나 전혀 구분한 건 아니에요. 뭐 여성 대표, 젊은 이제 청년이죠, 대표가 들어왔는데 워낙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딱 프로페셔널하게도 입고 왔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잘 꾸미고 오셨어요. 꾸미고도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뭐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평가를 줬다는 것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더라고. 신뢰성을 확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왜? 이게 당일평가, 이거는 당일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런 예창이나 초창은 당일평가한다니까요. 미리 안 알려줘요. 미리 자리 못 봐요, 저희가.
당일날 봐요,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평가 분위기에 따라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25분 가까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뭐 비에 오네요. 비가 좀 제법 오네요. 하여튼 우리 예비 창업 대표님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 오늘 초창 도전하시는 대표님들 하여튼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뭐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천만 원 주지도 않는 걸 괜히 까다롭게 해. 그런 분들은 어떤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오늘 파이팅 하시고 아마 4월 1일부터 했을 거예요. 월, 화, 수 뭐 이렇게 며칠 돼 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못 봤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 평가하는 날이니까 저는 이제 뭐 끝으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실 가는 게 그냥 제 스스로가 뭐라고 하죠? 리프레시 하려고 힐링 하려고 가요. 왜냐면 그 대부분 젊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막 그 열정 그 열이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어요. 원래 이런 창업 쪽 평가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안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하기 시작한 거는 그런 것도 스스로 또 힐링을 받고 막 그런 느낌? 물론 업무는 다르지만 저도 10년 전에 막 스타트업을 이제 행정사로 사무소로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그런 느낌도 받고 싶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좀 신선한 분들과 물론 평가의 장이라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뭐 의지라든가 뭐 아이디어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서 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 커요. 아까 뭐 창의적인 건 없을 것이다. 뭐 98%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는 건 되게 기대가 커요. 왜?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평가하는 부분에 안 나와도 다른 분과에서 평가위원들 평가했던 아이템이 정말 상장사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갑니다. 그래서 좀 좋은 퀄리티 있는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도전하시는 우리 예창, 초창 도전자분들, 대표님들도 어쨌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전국의 각지에서 아마 진행할 건데 각자에서 저는 오늘 순천향 캠코 인재개발원 도구에 있는 거기 가니까 그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저녁 정도에 올라가겠죠? 안녕. 예,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예, 오늘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하러 갔다 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 4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동 중입니다. 오늘 좀 평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서면평가에서 많이 떨어졌답니다. 서면평가 많이 들어왔는데 서면평가에서 많이 걸러져 나가가지고 오늘 5개? 원래는 6개인데 하나는 뭐 어떤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못 왔고 5개 정도 평가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네요. 올해는 이제 평가 주간 기간, 그러니까 물론 창업진흥원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 평가를 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이번은 조금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게 뭐 그전에 안 좋았다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심사위원의 자율적인 평가를 지향하게끔
해줬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위원들도 각자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디를 해주자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몇 점 이상이면은 합격선으로 잡아주고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올해는 그거 없이 그냥 평가를 이제 실제 오늘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냥 오직 그 평가위원님들의 주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뭐 상의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분과끼리 상의를 했었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당연히 5명이 상의를 해서, 여기는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해서 이제 점수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줬죠. 왜냐면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거 없이 그냥 개개별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제출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였고, 오늘 평가는 전반적으로 평을 내리면 역시 뭐 핫한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좀 약간 핫한 건 있었는데 리스크가 좀 컸던 사업이어서 오늘 좀 신뢰성 구축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막 신박해, 뭐 창의적이야 이런 건 역시 제가 오전에 한 것처럼 신박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냥 평이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당장 사업을 지원해줬을 때 당장 사업이 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후하게 평가를 했고, 이건 어렵다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점수를 좀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는 나오겠죠. 결과는 나올 거라서 그거는 하실 건데, 어쨌든 제가 항상 늘 말했지만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데 누구 손을 빌린데 차이가 엄청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제 발표평가 왔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이제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좀 꽤나 아쉬운 발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특히 자부하고 잘했다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 대로만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발표하셨으면 점수 후하게 받았을 거예요. 여지 없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다른 저하고 저 외에 다른 평가위원 4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그 발표평가는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거에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거기다 대고 뭐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없으니까, 요런 게 조금 아쉬웠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요런 거 좀 잘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평가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디 가냐고요? 사무실 들어가겠죠. 네, 사무실 들어가고,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평가 마쳤고, 또 오는 중에 다음 주만 평가를 2개 들어가게 생겼네요. 다음 주가 선거인가? 선거일인가? 선거죠, 다음 주가. 그러네. 네, 다음 주에 평가만 화요일날 세종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한 건,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대구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또 평가가 있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라 좀 일도 해야 되고 평가도 가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까 지금 오는 중에 또 강의 요청하고 방송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 일정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고, 일단 필요하면 가야죠. 필요하면 가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가 잘 마치고 이제 아산에서 천안 아산에서 지금 이제 대전 진입하고 있고요. 예, 100km 이상 가지 말래요. 저도 이렇게 일만 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였던 것 같은데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셨던 분들 그간 이제 고생하셨고 이 분과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이 평가 기간에다 전체 점수에서 되게 많았어요. 오늘 뭐 바이오도 있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점수화해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뭐 우리 분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저쪽 분과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준비하실 대표님들은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는데 막연하다 그러시면 저희 민흥24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문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도 수고했고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오늘 비 오는데 전국적으로 비 오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봐요. 안녕.